언제부터였을까요? 남들은 다 편해졌다고 하는데 나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도 갈 곳도 부를 사람도 줄었는데 마음은 자꾸 무겁습니다. 이제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괜히 뉴스만 돌리고 쓸데없는 걱정을 붙잡고 앉아있는 날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젊을 때는 시간에 쫓겨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서 더 괴롭습니다. 누가 내게 묻습니다.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해요.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서글프게 들립니다. 편하게 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들릴까요?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체면과 명예를 위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버릇이 나이 들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일합니다. 이미 그만해도 되는데 아직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하지? 누구와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 알아차립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걸요. 60 이후의 삶은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젊을 땐 얻어야 살았지만 나이 들면 버려야 삽니다. 그런데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도, 관계도, 자존심도, 추억도 모두 내 일부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려 하면 마치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낡은 생각을, 끝난 관계를, 이미 떠난 시간을 붙잡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사는 게 우리 노년의 진짜 고통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쌓는 게 공부고 나이 들어서는 버리는 게 공부다. 그 말이 참 깊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다시 배우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엔 인생을 비우는 공부를 배워야 합니다. 욕심을, 미련을,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마음 쓰는 건 무엇인가요?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로 잠시만. 그 순간 세상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몸보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무게를 줄이는 법은 단 하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걸 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이젠 괜찮다 하고 스스로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한마디만 해보세요. 괜찮다? 그 말 속엔 용서가 있고 놓아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요.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이 남았다면 그건 아직 내려놓지 못한 미련입니다. 나에게 불만이 많다면 그건 아직 용서하지 못한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다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이 복잡했던 건 세상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이었죠.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그 고요함으로 들어가 봅시다. 남은 6흐름에서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동네 공원에서 늘 마주치던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늘 말쑥하게 차려입고 손에 신문을 들고 산책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어깨가 조금 구부정해 보였죠. 벤치에 앉아 계시길래 인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자주 못 뵈매요. 그분이 빙긋 웃으며 그러셨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어요. 그 말에는 조용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달 전 친구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평생 함께 등산 다니고 술잔 기울이던 사이였답니다.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그 친구가 가고 나니까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병원 약 봉지뿐이더군요. 그걸 보고 나니까 문득 내가 뭐 그렇게 애써왔나 싶어요. 살아온 세월이 무겁기만 하지 기쁨은 희미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자리를 잃고 나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빈자리를 생각으로 채웁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왜 하필 그 사람이 먼저 갔을까? 그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이면 가슴에 보이지 않는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그 어르신께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 괜찮으세요? 그분이 한참을 뜸들이다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느낌이 사라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게 귀찮고 이제는 아무 기대도 없고 마음이 말라버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분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건 느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같은 감정만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 감정이 슬픔이든 후회든 미련이든 그건 결국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햇살을 등지고 있을 때만 생깁니다. 고개를 돌려 햇살 쪽으로 서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과거를 등지고 있을 때만 후회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그 후회는 사라집니다. 그 어르신은 결국 매일 아침 공원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혼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작게 혼잣말을 하신답니다. 이제는 그냥 오늘 하루만 잘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분은 버린 게 아닙니다. 붙잡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이번엔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게 된 지 15년째 아직도 남편 사진 앞에 밥을 차리신다고 했습니다. 이젠 습관이에요. 그냥 밥상 차려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와서 묻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진짜 밥 먹어요? 그 질문에 아주머니가 한참을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 순간 문득 알게 됐대요. 아, 내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밥상 대신 작은 향 한 개만 피우신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밥이 됐어요. 생각만으로도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을 가볍게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씩 연습해 봅시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덜어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진을 정리하듯 기억을 한 장씩 접어넣듯 그리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만 보내야겠다.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 스스로를 탓했던 후회,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일 뿐입니다. 그 증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리의 시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삶의 서랍을 하나씩 닫아가는 시간. 닫는 게 슬프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이미 충분히 살아온 시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은 것에 더 오래 머뭅니다. 젊을 때는 잃은 걸 잊기 위해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 일,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났죠. 그래서 마음에 빈틈이 생길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챙길 사람도 줄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오래된 감정이 슬그머니 채웁니다. 후회, 미련, 서운함, 마음의 먼지가 천천히 쌓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잔류라고 부릅니다. 그건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감정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화를 내고 나면 다음 날엔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일하느라, 다시 살아가느라.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다릅니다. 화난 일, 섭섭한 일, 누군가의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의 순환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바람이 마음을 흔들었는데
이제는 그 바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썩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비움입니다. 그건 어떤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라 감정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 어르신이 친구를 잃고 느꼈던 공허함, 그 아주머니가 남편 사진 앞에서 느꼈던 미련. 그건 사라져야 할 게 아니라 흘러가야 할 감정이었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던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강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물 속에 있던 생명들이 죽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다시 흐르게 하면 썩은 물도 다시 맑아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게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무언가를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깊이 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지나가야 다음 사랑이 옵니다. 그 미련이 흘러가야 다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움의 기술입니다. 그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만큼으로 충분하다. 오늘의 마음은 오늘로 보낸다. 그 두 문장은 노년의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주문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늘 어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상처, 어제의 그 말. 그 어제를 반복 재생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참는 법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참는 건 강함이지만 참은 뒤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건 병이 됩니다. 속에 눌러 담은 감정은 늙을수록 무게가 배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다. 사실 그건 슬퍼서가 아닙니다. 이제서야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눈물은 가장 순한 형태의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면 그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흘러가는 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미련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물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삶의 마지막 절반은 버림의 시간입니다. 그 버림이 있어야 남은 생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대부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걸 붙잡는다고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그 시절의 자신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나였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골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사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70을 훌쩍 넘기고 아내는 8순이 다 되어갑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둘 사이는 여전히 투닥거립니다. 아침마다 밭에 나가면 남편은 잔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 그 모종 너무 깊게 심었어. 아니, 이게 정석이야. 그럼 잘 되나 보자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뒤 해질 무렵이면 또 둘이 나란히 앉아 밭을 바라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오래 싸웠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싸움이 다 재미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묻습니다. 뭐가 재미야? 그때는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싸움이 없으면 당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에 남편이 멍하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이제 싸움도 조금씩 줄여볼까? 그날 이후 그들은 싸울 때마다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실수를 해도 남편이 실수로 밭을 망쳐도 그냥 괜찮아 하고 웃었습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작은 걸 붙잡고 하루를 망치곤 하지요. 그런데 그 노부부는 싸움마저 내려놓으며 진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아내가 한마디 남겼습니다.
이제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없어. 같이 늙어가는 게 이기는 거야.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보다 누가 더 함께 있어주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나이. 그게 바로 60 이후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도시에 사는 한 노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회사 하나를 일구어 자수성가한 분이었습니다. 직원 수백 명을 두고 퇴직할 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죠. 하지만 퇴직 후 몇 년 그분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는 퇴직 후에도 정장을 입고 출근하듯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나는 회사 이름으로 살았던 거구나. 그 후 그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산책을 나가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대표도 누구의 상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이웃으로 남았습니다. 그 삶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젊을 땐 세상 앞에 이름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이름 없이도 괜찮아요. 그게 자유예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이름을 붙입니다. 직책, 역할, 관계, 명예. 하지만 그 이름들 속에 진짜 나를 잊어버리곤 하지요. 노년의 행복은 그 이름을 하나씩 벗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의 부모다. 나는 어떤 일을 했다. 그 말들 속에서 벗어나 그냥 나는 나다. 그 한마디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편안한 노후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내려놓음의 시기로 들어섭니다. 그때 필요한 건 노력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괜찮아져도 된다. 그 말을 허락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살다 보면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 많습니다. 성공에 대한 기억, 후회스러운 말 한마디, 이루지 못한 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끈처럼 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끈을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끈이 더 이상 당신을 조이지 않게 두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끈은 자연히 느슨해집니다. 그게 인생의 순리입니다. 결국 버린다는 건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노신사도 그 노부부도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게 진짜 비움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나를 정의했습니다. 직업, 역할, 관계, 돈, 명예, 그 모든 것이 나의 외피가 되었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그 외피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일에서 물러나고 자식은 제 길을 가고 세상은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질문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몸이 늙는 건 견딜 수 있어도 나라는 감각이 사라지는 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붙잡으려 합니다. 젊을 때의 나, 가장 활기찼던 순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던 그때, 그 시절의 그림자를 붙잡습니다. 그 그림자를 놓지 못하면 현재의 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기 위해선 그때의 나를 놓아야 합니다. 인생은 덧셈으로 시작해 뺄셈으로 완성됩니다. 젊을 때는 더하기의 시기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위치를 쌓고 사람을 만나고 기억을 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무게가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는 빼기의 시기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더하기의 습관으로 삽니다. 새로운 취미를 더하고 관계를 더하고 건강식품을 더하고 심지어 걱정도 더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유는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덜어내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가득 찬 잔에는 새 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알게 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가질 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 없어도 괜찮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우울은 상실이 아니라 집착에서 온다고. 무엇을 잃어서가 아니라 잃은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요. 그 말이 참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땐 좋았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담습니다. 그 말에는 아쉬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주 나오면 현재의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과거의 빛은 소중하지만 그 빛에 눈이 멀면 지금의 햇살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기억의 거리두기입니다. 기억은 소중하지만 그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기억은 사진처럼 벽에 걸어두고 오늘은 그 앞을 지나치며 미소 짓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틀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틀은 결국 감옥이 됩니다. 그 감옥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 틀을 깨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낯설다면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존심이요. 미련이요.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요. 자존심은 젊을 때의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로 세상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선 그 방패가 내 어깨를 짓눌러요. 이제는 방패를 내려놓고 그저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미련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련 속에 오래 머물면 사랑도 썩습니다. 그리움을 지키되 그 미련의 고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운함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사람에게, 가족에게 혹은 자신에게 느낀 서운함. 그건 어쩌면 평생의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도 결국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이해받고 싶다. 그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서운함은 사라집니다.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젊은 날의 나, 모자랐던 나, 후회스러웠던 나를 괜찮다 하고 품는 일입니다. 그 용서를 시작하는 순간 마음의 짐이 풀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새로운 하루가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할까? 평생 애써 쌓아온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 모든 기억이 내 삶의 전부인데 그걸 다 버리라니 그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버린다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잔인하게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대신 씁니다. 그건 조금 부드럽고 조금은 덜 무서운 말이니까요.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정말 무엇을 뜻할까요? 그저 손에서 놓는 일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무게를 푸는 일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놓는 일일 겁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또 어떤 이에게는 이미 떠난 사람을 향한 미련을 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나도 그때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자신에게 내린 너무 완벽한 기준을 버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젊은 날의 나가 아니다. 그 문장을 눈물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가 내려놓아야 할 무게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놓지 못합니다. 그 말이 평생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돌처럼 굴러다니며 세월을 닳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합니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던 마음, 그걸 놓지 못해.
평생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걸 바라지 않았다. 세상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죠. 그 순간 사람은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애써왔을까? 이 질문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찾아옵니다. 젊을 땐 그럴 틈이 없습니다. 살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넘기면 이 질문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닫고 살 것인가. 문을 연다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그 안엔 잊고 싶었던 내 모습, 부끄러웠던 기억이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을 닫은 채 살면 평생 무거운 채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가진 것보다 남긴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남길 마음은 결국 가벼워야 합니다. 무겁게 쥔 채로는 누구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조용한 밤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건 아직도 내게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익숙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가? 혹은 이렇게 물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의 서랍에는 아직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세요. 오래된 편지, 가라앉은 한숨, 누군가의 얼굴, 말하지 못한 미안함. 그 중 하나를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이제 그만 보내도 될까?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잠시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이미 절반은 놓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당신을 구합니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비움의 끝은 없음이 아니라 가벼움입니다. 이제 그 가벼움이 당신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정말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제는 조금 가벼워질 수 있을까? 60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려받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 내 어깨에 걸린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의 부모로서,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남편으로서 그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나로 남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불러야 합니다. 괜찮다. 수고했다. 그만해도 된다.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기쁨과 슬픔, 후회와 미련이 당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한 사람의 생을 완성한 겁니다. 이제 남은 생은 무언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을 접고 마음을 접고 감정을 접으며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게 노년의 품격입니다. 어떤 날엔 그리움이 몰려올 겁니다. 그리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흔적이니까요. 하지만 그 그리움에 빠져 현재를 잃지 않도록 잠시만 머무세요. 그리움은 향기처럼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날엔 허무함이 찾아올 겁니다. 그건 삶이 비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빈 마음은 새 기쁨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이제는 모든 걸 완성하려 하지 마세요.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익어가는 겁니다. 그 익음의 향이 바로 평화입니다. 젊을 땐 무엇을 이루는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남기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욕심을 남기지 않고 원망을 남기지 않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노후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 마음 안에 있는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남은 기억들,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장면씩 천천히 보내보세요. 고마웠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남은 생을 원망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곧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한 문장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덜 가지려 한다. 그 말이 하루를 단정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단정해집니다. 덜 가지는 삶은 덜 불안한 삶이니까요. 오늘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조용히, 가볍게, 고요하게 살아가세요. 그 속에서 진짜 자유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하세요. 고마워요. 그 인사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오늘 버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새로 사는 시작입니다. 비워야 행복이 들어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이제야 배웁니다. 남은 날들은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고요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노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천국입니다.